그러면 도반장님 앞에서 지금 서론이 너무 깁니다. 도대체 장안의 화제 저분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이 책 내 아이를 위한 사고유은 없다. 네, 누구신가요?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현주 작가님입니다.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초등맘 TV. 코로나 시기 4년 동안 아이들을 직접 집에서 키워다가 너무 지쳤어요. 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 학원 도와주세요.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학원 도와주세요가 저도 학창 시절에 학원 주구장창 다녔지만 성적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학원을 선택할 때 사실 보면 학원에서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부모가 가져야 될 딱 중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책에서 해주시는데 네.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좀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뭘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그게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가 딱 규칙이나 원칙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학원 뭐 쇼핑이라는 말도 있지만 학원을 다니다 보면 엄마들이 이제 학원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학원의 말을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렇죠. 너무 이제 필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학원의 말을 너무 믿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학원의 말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학원의 말을 100% 내가 믿어도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100% 다 믿어도 되는지를 생각해 학원에서 보면 이거 좋겠다. 하세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늦었어요 하면은 뭐 마음이 급해지시잖아요. 그쵸, 불안하고. 그쵸. 근데 그걸 다 100%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근데 항상 이제 지금 초등맘 카페시니까 초등맘들은 급할 게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쵸. 시간이 네. 무기니까. 아직 너무 아이들이고 초등이니까 네. 그래서 급할 게 없는데 그런 불안함과 급한 마음을 좀 이제 내려놓고 아주 깊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학원의 말을 어떤 걸 들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 이것이 정말 내 아이에게 맞는 것인지를 좀 깊이 며칠이라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고민하시다 보면 되게 표면적인 그 고민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 애 큰일 났어. 이게 고민이에요. 저게 고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되게 깊이 좀 고민을 하셔야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원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대체로 많은 아이들이 하는 매뉴얼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쵸. 아이들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역량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어떤 아이에게는 굉장한 비효율일 때가 있거든요. 그쵸. 네, 네네. 그것이 내 아이에게 정말 맞는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많은 네. 분들이 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고 본인 학창 시절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학원 가서 선생님 막 설명을 듣긴 하는데 그걸 음미하다보다는 막 필기하다가 끝나면 집에 오면 맞아요. 끝이라든지. 그게 다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공부는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네. 그게 다 공부의 시간에 포함되고 나는 이만큼 공부했어. 이제 부모님도 애가 이만큼 있다 했으니까 얘는 이만큼 공부했다고 그걸로 충족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보통 학원 가면 모든 학원이 그런 건 아닐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 나쁘게 제한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건우 아버님 아직 건우가 이 ABCD의 B를 안 했어요? 지금 다들 C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갑자기 가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아니 내가 실수해갖고 내 아이가 지금 C를 해야 되는데 아직 B도 안 하고 A를 하고 어떻게 내가 내 아이를 망쳤나? 뭐 이러면서 갑자기 빨리 1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만든다는 네, 거예요, 그쵸. 부모를. 네. 그래서 그 말은 다 잘 들으실 때 좀 깊게 고민을 하시고 네. 정말 거기서 낸 솔루션이 나한테 맞는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그럴 때 상담할 때 그럴 때 사실 흔들릴 때 조금 부모로서 이제 작가님은 좀 어떤 걸 좀 살펴보시고 결정하셨는지 좀 노하우를 조금 알려줄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사교육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들 많잖아요. 네네. 이런 걸 했어야 돼 하는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그냥 제 아이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네, 고민하고 네, 막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얘한테 정말로 필요한 걸까, 지금.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아니야, 지금, 다른 애들은 저만큼은 하지만, 지금 얘는 괜찮아. 좀 냅둬도 돼. 이런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예 학원을 안 보내셨던 거세요? 예, 학원은 안 보냈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네. 집 앞에 있는 영어 교습소는 중학교 동안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긴 했지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는 했어요. 아. 그게 그 교습소가 네네. 처음이었고 가고 나서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제 학원 네.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 야, 그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깜놀하시겠는데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서울 얘기하면 대치동이라든지 예. 뭐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안 보낸 거지. 그래도 좀 어릴 때부터 쭉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그 코로나 때 잠깐 조금 뭐 아이가 고학년 이제 중학교 고학년 때 한 거 그러니까, 외에는 예. 영어는 해야겠다. 초등학교에 아예 안 보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러면 학습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학습지도 안 했어요? 네. 그럼 집에 앉혀놓고 직접 뭐 이렇게 아니요, 저희는 가르치는 것도 없었고. 그러면 그냥 놀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학원을 안 가면 네. 논다고 아, 생각하시는 그렇죠. 문제라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 저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요. 저부터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학원을 안 네. 뭐 학원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다들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부모의 역량인 거예요. 도반장님이 요거 이제 며칠 전에 올리셨던 거 부모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부모 역량을 길러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게 객관적인 눈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객관적인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 적당히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습 난도나 양이나 방법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것들을 정말 적절하게 제시하려면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눈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딱 갑자기 객관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방송을 켜서 이야기를 좀 남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사라지기 네. 전에 그 영상을 또 봐주셨고요. 감사하고. 그럼요. 그래서 부모 공부가 필요하다. 아. 근데 그 객관성이나 부모 역량은 공부로만 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네, 저도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쭉 다 읽으면서 이제 작가님 오늘도 우리가 책 속에 있는 얘기를 토대로 좀 더 깊이 있게 네. 책 속에 못 담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드리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책 속에서 딱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부모가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딱 제시를 해주시는 거가 딱 지금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관점이 일단 부모가 정확하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아이를 분석해줘야 되는지 그에 대한 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맞아요. 못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객관적인 눈이 없으면 애가 되게 굉장히 헛수고를 오, 할 그쵸, 가능성이 그쵸. 높잖아요. 네. 저 이제 아는 지인도 중학교 때 계속 수학 뭐 50점, 70점 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도 학원에서는 이거는 괜찮다 하면서 고등 수학 선행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네네. 근데 부모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렇게 학원의 말을 신뢰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 굉장히 비효율이고 애는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공부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를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아이를 대신 내가 수학을 가르쳐야 되니까 네. 수학 문제를 내가 그런 풀어봐야 거나 된다거나. 아니면 어느 과목별로 로드맵 같은 거를 네. 알아야 되는 걸 부모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심장이 막 갑갑해지면서 막 진짜 산소호흡기를 딱 이렇게 물고 씻고 막 그러시죠, 다들. 그게 그런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런 그러면 공부가 어떤 필요한 네. 때가 있어요. 네네. 이제 중등 고학년이나 고등학교 때는 입시 정보 같은 거 공부하셔야 되고 네네. 로드맵도 아셔야 되지만 지금 초등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애들 어떤 행동 교정을 시킬 때 생각해 보시면 엄마 아빠가 계속 좋은 얘기를 계속 해준다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한 번의 얘기를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특히 남자아이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지 고쳐질까 말까인데 그렇죠. 부모님들도 이제 부모 역량을 키우려면
초등마음 TV라든가 여러 네.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시고 네. 그 책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그 사이에서 하는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것이 본질이고 교육서도 보면은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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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네.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제 책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면 아, 본질이 어떤 거다 깨달으실 거고, 그러면은 그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 실천을 하시는 게, 구슬이 뭐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쵸,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다 알아.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그쵸.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 계속 노력하시면 그게 부모 역량이 키워지는 거고, 그러면 객관적인 눈이 뜨인다.